자, 그 다음에 397쪽에 의견 청취라고 부르는 용어가 나오죠. 자, 이거는 아까 사전 통지하고 짝지어지는 거야. 사전 통지 왜 할까? 불이익받는 상대방 등에게 뭐야? 자기 의견을 제시하고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사전 통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동전의 앞뒷면처럼 연결이 돼 있어.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는. 자, 그러면 자, 개설의 이제 그 표 안에 일단 문장을 잘 보세요. 우리 행정절차법은 우리 국민의 의견을 듣는 방법으로 세 가지를 규정해 놨어. 청공의,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이라고 하는 세 가지 방법을 규정해 놨습니다. 네. 자, 그래 놓고 그 밑에 의견 청취를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의견 청취를 안 할 수 있는 경우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응? 네 가지 중에 1호, 2호, 3호 있지 박스 안에. 그건 아까 조금 아까 봤던 뭐야? 사전 통지 안 해도 되는 사유죠. 응? 그러니까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가 통지의 앞뒷면처럼 연결이 돼 있는 거라 사전 통지를 안 해도 되는 경우는 결국 의견 청취를 안 해도 되는 경우야. 응? 그다음에 그러면 의견 청취 안 해도 되는 경우가 거기다가 하나만 더 붙여진 거지. 4번. 응? 4번에 뭐 있어? 상대방이 나 의견 제시할까? 의견 제시 안 할래요. 그지? 당사자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이 경우는 안 하겠다는데 뭐, 그지? 그거 하나만 더 추가해서 의견 청취 안 해준 사유가 네 가지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자, 시험 문제 뜬 질문 그 박스 위에 있어. 사전 통지 안 해도 되는 경우 이꼬로 의견 청취 안 해도 되는 경우다. 응? 그죠? 써놨지? 응? 그래서 둘째 줄에 사전 통지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곧 의견 청취 의무도 면제된다. 응? 자, 그러면 자, 의견 청취. 야, 의견 청취 이거 그러면 의견 청취 어느 때 하는 거예요? 아까 사전 통지 대상인 당사자에게 의무 과하고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할 때 의견 청취하는 거야. 그죠? 응? 사전 통지하고 의견 청취. 사전 통지 안 해도 되면 의견 청취 안 해도 되고. 응? 자, 그러면 의견 청취를 했다고 하면 처리 가볍게 읽어두세요. 응? 1번 너무 당연하죠? 의견 청취 거쳤다면 신속히 처분해라. 응? 두 번째, 이 항은 혹시 몰라? 응? 시험에 잘 내는 건 아니지만 이 항 읽어보면 행정청은 사전 통지하고 의견 청취 거친 후에 최종 처분 나갔겠지? 최종 처분이 나간 후 1년 안에 당사자 등이 내가 제출했던 서류 같은 거 이런 거 반환해달라 요구받으면 반환해줘야 된다라고 규정이 있습니다. 응? 그래서 이 항만 혹시 모르니까 체크해두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그러면 이제 우리 행정절차법이 정하고 있는 의견 청취 방법 세 가지를 각각 나눠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고 판례는 어땠는지 공부합시다. 먼저 의견 제출. 이 의견 제출이라는 거는 거기 뭐라고 써있나 봐. 응? 의견 제출의 의견 제출이란 행정청이 국민한테 어떤 행정작용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를 말한다라고 정의가 돼 있어요. 응? 특별하게 외울 건 아닙니다. 이렇게 읽고요. 그러면 실시 사유 요거 중요. 어느 때 그러면 의견 제출할 기회를 줘야 돼? 당사자 등에게 어느 때 의견 제출할 기회를 줘야 된다고 돼 있어요. 응? 자, 아까랑 사전 통지할 때랑 똑같이 돼 있죠.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응? 아까 얘기했잖아. 자, 크게 보면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는 다 불이익 처분할 때만 적용되는 절차. 당사자에게 의무 부과하고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할 때. 그 다음에 또 읽어봐. 자, 의견 제출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행정청으로서 사전 통지를 받은 사람이 행정청 찾아가서 자기 담당 공무원 만나가지고 이러쿵 자기 변명 기회 갖는 걸 변명할 수 있는 기회 주는 걸 의견 제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응? 제일 간단한 형태야. 응? 단순하고. 자, 그런데 첫째 그때 청문이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문장 속에서는 청문이나 공청회가 의견을 청취하는 보다 보다 더 뭐라 그럴까? 더 좋다? 아니면 더 정식의 절차다 이거지. 응? 그러니까 이런 청문이나 공청회를 거친다면 의견 제출기를 안 줘도 된다는 말이 들어있는 거죠. 응? 청문이나 공청회를 거치는 경우 아니라면 최소한 뭐는 해야 돼? 의견 제출할 기회는 줘야 된다 이거지. 의견 제출 기회 주는 게 가장 불이익 처분할 때 최소한의 절차다 이거야. 응? 그래서 이 문장에서 청문이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라면 의견 제출 기회 안 줘도 된다는 뜻이 들어있다는 거, 그죠? 자, 이해됐죠? 실사유 잘 봤어,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상대방, 즉 당사자 등이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27조 1항 써 있습니다. 자, 1항 당사자 등은 행정청이 어떻게 돼? 자, 의견 제출하는 방법 서면, 문서로, 응? 또 말로 공무원 만나갖고 말로다가 막 잘 변명해도 된단 말이야, 그죠? 또 무슨 방법? 정보통신망. 세 가지 방법 중에 어떤 거라도 괜찮다, 그죠? 서면, 말로, 정보통신망 이용해서. 거기에 포인트가 그 문장에. 근데 시험 문제는 그 세 가지를 다 언급하지 않은 채, 자, 의견 제출, 당사 등은 처분 전에 행정청에 말로도 의견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요. 응?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맞는 거죠. 말로도 의견 제출할 수 있어요. 그럼 왜 그런 문장을 만들어내냐면 우리가 행정기관하고 국민 사이에 뭐 이렇게 오고 가는 건 다 원칙이 문서로 하는 게 보통이거든. 근데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이거 꼭 문서로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말로도 의견 제출할 수 있다. 그죠? 자, 그 점 포인트. 여기서는 뭐 그거에만 포인트를 두고. 네, 사망 뭐예요? 당사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언제까지 의견 제출하도록 사전 통지할 때 기간 주거든. 그 기한까지 의견 제출 안 하면 의견 없는 거로 보고 처리하면 됩니다. 행정기관은. 따라서 이 문장이 나타내는 건 곧 의견 제출할 권리는 개인의 권리이긴 한데 포기할 수 있다는 뜻이 들어있는 거야. 그죠? 응? 2항, 3항 공부해둘 사항. 예? 예. 자, 그 다음에 반영 간대 보죠. 반영. 자, 법조문 어떻게 돼 있어요? 행정청은 처분할 때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반영해야 된다 그랬죠? 응? 자, 그러면 무조건 반영하라는 거 아니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반영하라고 돼 있고, 또 반영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상대방이 제출한 의견대로 처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건 아니고 참작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응? 따라서 거기서 나오는 결론, 행정기관은 상대방이 제출된 의견에 법적으로 구속받는 건 아닙니다. 응? 그죠? 그래서 그 화살표로 써놨죠? 우리 대법원 판결이 뭐가 됐어? 행정청은 제출된 사인의 의견에, 개인의 제출된 의견에 기속되는 거 아니다. 다만 상대방이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최종 처분하면서 거기에 반영을 안 하고 있다면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소송 걸리면 위법이라고 판정날 수 있습니다. 응? 그렇긴 하지만 제출된 의견에 반드시 따라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응? 그래서 그 부분을 유의합니다. 자, 이 문장 자체가 시험에 그대로 잘 나옵니다. 조문도 나오고 제출된 의견에 행정청이 기속되는 거 아니다. 응? 그것도 알아두고요. 자, 그 밑에 판례에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돼요? 1번 어때요? 자, 법령에 의해서 확정된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밑줄까지 쳐놨죠? 이런 경우는 뭐 안 해도 된다는 거야?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안 줘도 된다. 그럼 생각해보자. 야, 그러면 상대방한테 이제 의무가 생기는데 그 의무는 뭐에 의해서 의무가 발생하고 확정되는 거야? 의무 내용이 법에 의해서. 그럼 행정청이 상대방한테 의견 제출 기회를 주고 의견을 들어본들 뭐가 달라질 수 있는 게 있어요? 법으로 정해진 건데, 그죠? 그거는 변명 들어봐야 아무것도 행정위원이 변경 바꿔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된다. 그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어요? 공무원, 자, 그 옆에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 퇴직연금 환수 결정을 통보했대요. 응? 이거 지금 이 판례도 이번 지난주 20일 날 시험에 행정 절차 문제에서 지문으로 냈던 것 같아요. 하나로. 그죠? 자,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이 받아오던 퇴직연금 중에 일부 금액을 다시 뱉어내라 하고 환수 결정 내렸다고 환수 결정을 통보했다는 거야. 응? 거기에 대해서 환수 결정 통보하면서 너 여기 대해서 변명할 것은 변명해라 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주고 들어본들 행정청이 그럼 뭐 환수 결정을 없애버리거나 그죠? 뭐 금액을 바꾸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면 다 그게 공무원 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 의해서 환수되는 거기 때문에 행정청이 아무것도 바꿔줄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러니까 의견 제출 기회를 주는 게 무의미한 거죠. 응? 그런 취지에서 자, 그것도 알아두세요.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퇴직연금 환수 결정. 이 제목 알아두고. 응? 이거 내용적으로는 상대방한테 받아왔던 퇴직연금 중에 일부를 뱉어내라. 응?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기는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그런데 이거는 관련 법에 따라 당연히 환수할 금액이 정해지는 것이므로 환수 결정 내리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기를 주지 않았어도 행정절차법에서 어긋난 것도 아니고 소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 것도 아니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1번 꼭 해두세요. 그리고 2번은 아까 이미 앞서 했던 겁니다. 그죠? 고시 공고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처분하는 경우는 뭐 해야 돼? 사전통지 의견 청취 안 해도 된다 그랬지? 그래서 아까 뭐 도로구역 변경됐다는 걸 고시한 경우, 그죠? 의견 제출기에 안 줘도 된다고, 응? 아까 한 거니까 의견 제출에도 관련되니까 또 써놓은 거예요. 응? 자, 여기서 1번만 잘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견 철시 방법의 두 번째 청문. 원래 청문이라는 게 뭐 글자 그대로 한자로 해석하면 다 들을 문자 쓰는 거야. 그러니까 다 듣는 절차를 말하는 거야. 국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 근데 이제 청문 절차란 거에 청문 절차란 이런 절차다 하고 행정절차법에 정의를 해놨어. 그래서 뭐라고 쓰였어요? 동그라미 1번. 이것도 시험에 지문으로 냅니다. 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떤 처분하기 전에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고 또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거 틀리게 안 내. 시험에는 지문 속에 내긴 해도 뭐 답이 되게 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읽어보고요. 자, 동그라미 2번은 그냥 우리 대부분이 이 청문 절차라는 건 청문 제도라는 건 뭘 위한 거야? 응? 당사자한테 이런 조치할 건데 뭐야? 너 얘기 좀 들어보겠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자기를 변명할 기회를 주고 행정기관으로서는 일방적으로 최종 결정 내린 것보다 얘기를 들어보고 참작해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그죠? 뭐 등등 이런 이유에서 인정되는 거다, 그죠? 읽고 지나가세요. 그러면 실시 사유, 여기 중요한 포인트. 실시 사유 어느 때 청문하도록 되어 있느냐, 그죠? 자, 실시 사유 행정청은 처분할 때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청문을 한다. 이 한다라고 글자 법조문 했지만 내용적으로는 하여야 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응? 이 박스 안에 있는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할 때는 청문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세 가지 박스 안에 있는 거 중요한 겁니다. 자, 첫 번째 어느 때? 첫 번째 거는 다른 법에서 어떤 조치하려면 청문을 거쳐라 규정하고 있을 때. 예를 들면 식품위생법 이런 법에서 식품 영업자가 허가받아 영업하는 자가 뭘 위반했다고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하려면 식품위생법에서 청문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법에서 청문하라고 돼 있으면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법에 규정이 있을 때. 두 번째는요. 행정청이 청문을 해야겠다고 필요하다고 인정해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뭐 있어요? 끝에 가면 당사자 등이 청문하자고 신청이 있는 경우. 그죠? 이 세 번째가 이제 2014년도 개정되면서 없던 게 추가된 거예요. 예전에는
신청한다고 청문하도록 돼 있지 않았었어요. 이제 신청을 하면 청문하도록 돼 있습니다. 3호. 다만 이제 그 어떤 처분을 했을 때를 전제로 하냐면 거기 사망을 보면 인허가 등 취소하는 처분, 또 신분 자격 박탈한 내용의 처분, 또 법인 등의 설립허가 취소 처분, 이렇게 조금 좁혀놓으면서 그런 거 할 때 뭐야, 상대방한테 언제까지 의견 제출을 해라 하고 기한을 주면서 사전 통지했는데 상대방이 의견 제출 기회 주는 거 말고 정식으로 청문합시다 하고 행정청의 당사 등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 청문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을 실시해야 되는 경우는 네 가지다. 하지만 또 어떻게 할까요? 청문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겠죠? 아까 말한 의견 청취 안 해도 되는 경우 네 가지가 청문 안 해도 되는 경우에 해당되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와서 자, 청문을 하려면 상대방한테 미리 청문하겠다라는 걸 행정청이 미리 통지해 주게 돼 있어요. 왜? 상대방 뭐 자기를 변명할 자료도 찾아보고 뭐 이런 게 준비를 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행정청은 청문을 하고자 하면 언제까지 사전에 미리 통지해야 되는데, 그 숫자 중요합니다. 청문 시작되는 날부터 따져서 거꾸로 10일 전까지, 자, 숫자 10일 전까지 미리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청문 언제 할 거다 날짜를 정하면 그 날짜로부터 10일 전까지는 당사자에게 청문회 한다는 사실을 미리 통지해 줘야 된다. 준비할 수 있도록 10일 전까지. 그 다음에 자, 청문은 소위 주재자라는 사람이 선정이 돼서 진행을 합니다. 즉 아까 의견 제출하고 비교하면 의견 제출은 그냥 상대방 행정기관 찾아와서 담당 공무원 만나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자기 변명하는 게 의견 제출이라면, 청문은 이제 상대방도 부르고 그 국민한테 이거 불이익 조치를 하려는 누구도 불러, 담당 공무원도 부르고 다 불러다 놓고 서로 말로 뭐 공격 방어하게 하고 변명하게 하고 뭐 이렇게 이런 과정을 하는 거야. 마치 재판 비스름한 절차를 갖추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청문 주재자라는 자가 선정이 되는데, 동그라미 1번 첫째 줄에 청문은 행정청이 소속 직원 중에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가진 자 중에서 선정하는 사람이 주재하되 공정한 선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고, 자, 여기에 포인트는 소속 직원입니다. 행정청의 소속 직원을 청문 주재자로 행정기관이 선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설령 이거지. 자, 지금 인천시장이 누구한테 영업정지 처분하려고 해. 그래서 사전 통지하고 청문을 실시해. 그런데 청문을 주재하는 자로 인천시 공무원을 인천시장이 주재자로 선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 이게 청문을 주재하는 자가 공정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나한테 영업정지 처분하는 행정청의 소속 직원이 주재한다? 약간 공정성에 문제 있다고 비판의 소지가 있을 수 있죠. 아무 쪽에도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이제 청문 주재자로 돼가지고 진행을 하는 게 바람직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문제로 만들어. 근데 법은 소속 직원 중에서도 직원을 청문주재로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 점.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 소속 직원, 청문 주재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화살표, 시험 문제 이런 문제.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행정청이 선정한다. 이렇게 또 지문을 없는 말을 만들어내는 게 있어요. 신청받아서 선정하는 게 아니라 행정청이 알아서 선정하는 거예요. 최근 문제 중에 이런 지문이 났다고. 신청을 받아 행정청이 선정한다. 신청받아 하는 게 아니고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알아서 선정하게 돼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항. 이거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유력한 문장입니다. 자, 예전에는 없었는데 이것도 2014년부터가 16년부터가 도입이 된 건데, 행정청은 청문 시작된 날부터 7일 전까지 청문 주재자에게 청문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통지해줘라, 이렇게 돼 있죠. 왜냐면 청문 주재자로 선정된 자가 청문을 제대로 진행하려면 자기가 맡은 주재할
사안이 어떤 사안인지 먼저 알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미리 자료를 미리 줘라. 청문 주재자에게 알 수 있고 준비해서 청문을 제대로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요거는 7일 청문 주재 아까 위에 거하고 비교해. 당사자 등에게는 어떻게 돼? 청문한다는 사실 10일 전까지 통지해 주는 거고 청문 주재자에게 청문에 관련된 자료를 통지하는 건 7일 전까지. 응? 숫자. 하여튼 여기 행정절차법에 숫자 나오는 거 무조건 중요해. 숫자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항은 지금 눈으로 숫자 읽고 지나가면 돼. 청문은 공정하게 진행이 돼야 될 거죠? 그래서 뭐야? 청문 주재자가 인천시 소속 공무원이 됐다 해도 인천시장으로부터 지시 감독받으면서 하는 게 아니고 독립적으로 청문을 주재해야 되고 등등. 또 신분상 불이익도 안 받게 돼 있죠? 읽고 지나갑니다. 자, 그다음 주제가 청문 주재자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라는 게 있죠? 여기서 제척 기피 회피라는 그런 용어 내지 제도는 공정성을 위한 제도예요. 앞으로도 행정심판 소송하면 이런 용어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쟁이 났다. 당사자 양쪽에 이해관계 없는 자가 뭔가 회의도 주재하고 판정도 해야 공정하지. 따라서 청문 주재자로 선정되는 자가 그 사안에 이해관계 있는 자라면 어떻게 돼? 사건에서 빠져야 되는 게 맞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외우지 말고 설명만 들어봐요. 제척이라는 건 법에서 이러이러한 이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청문 주재자가 될 수 없다. 그 법에서 딱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아예 주재자가 못 되게 하는 게 제척입니다. 그다음에 기피는 어떤 사람이 청문 주재자로 선정이 됐는데 이 당사자가 야, 저 사람은 이 사안하고 이해관계가 있어. 그러니 저 사람은 안 된다. 다른 사람으로 바꿔달라. 그 청문주재로 선정된 사람에게 당사자가 기피 신청을 하는 거야. 저 사람 싫다. 응?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달라. 이게 기피라는 말로 쓰는 거예요. 응? 그다음에 회피라는 거는 청문 주재로 선정된 자가 스스로 나는 이 사안하고 이해관계가 있어서 공정하게 진행할 자신 없다. 스스로 자기가 물러나는 거 있죠. 사퇴하는 거. 여기 회피라 그래. 그러면 이거는 내용 시험 문제 거의 내질 않고 내더라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행정 절차법에서 청문 절차에 있어서 뭘 규정을 해놨다는 거야? 청문 주재자의 제척 기피 회피 제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다. 뭘 위해서? 공정한 진행을 위해서. 응? 그 정도로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거지. 외울 건 없어요. 자, 그러나 그 밑에 청문회 공개에 관한 그 세 줄짜리 지문 있죠? 이건 또 되게 중요. 그러면 이 청문 절차를 일반 사람들도 방청하는 상태에서 공개리에 진행을 한다는 거야? 비공개로 한다는 거야? 응? 어떻게 써놓은 거야? 법조문이. 자, 법조문에 공개로 한다, 비공개로 한다 딱 부러지게 말 안 해놨죠? 이 규정이? 그럼 어떻게 써놨어?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 신청을 하거나 청문주재자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공개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일단 잘라보면 그러면 원칙은 뭘 기본으로 하는데? 전제로 하는데 공개로 하는데 비공개로 하는데 원칙은 비공개로 한다 하는 걸 전제로 했다고 해석 가능하겠죠? 아니 그냥 이해하면 되는 거야. 응? 문구상 비공개로 하는 걸 원칙으로 삼는데 당사자가 공개로 합시다 신청을 한다든지 행정청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인정하면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비공개하는데 이럴 때는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응? 자, 여기서도 끝부분이 뭐로 돼 있어요? 공개하여야 한다예요? 그런 부분은 또 여기서는 중요해요. 공개할 수 있다. 공개할지 여부는 누가 결정해요? 행정청이 결정한다. 돼 있는 거죠. 응? 그러면 문장 봐. 자, 당사자가 청문 공개로 합시다 하고 신청을 했대. 행정위원회. 청문 공개로 하자고 신청하면 행정청은 청문 과정을 공개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응? 당사자가 공개로 하자고 신청하면 행정청은 공개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 틀리단 말이야. 왜냐면 할 수 있다가 다 앞에 두 가지에 다 걸리는 거야. 당사자가 신청했을 때도 공개할 수 있다. 행정청이 공개 결정할 수 있다. 응? 또 뭐야?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공개 결정할 수 있다. 공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둘 다 할 수 있다에 다 연결돼 있는 거야. 응? 그러니까 당사자가 공개하자고 신청을 해도
행정청은 어떻게 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응? 그 점을 유의. 당사자가 신청한다고 무조건 공개해야 되는 건 아니다. 행정청이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서를 붙여놔서 다만 어떻게 돼요? 다만 청문을 과정을 공개를 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공개를 하면 공익 내지는 다른 국민 제3자의 정당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때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자, 이 부분 잘 공부해 두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문회 진행에 관해서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시험에 이제까지 보면 별로 나온 게 없고 그냥 당연한 얘기들 써 있어서. 자, 다음 페이지 청문회 병합 분리 제 32조 규정. 별건 아닌데 행정청은 직권으로 즉 알아서 직무상 권한을 가지고 알아서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여러 개의 사안을 병합하여 하거나 또는 분리하여 청문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거의 유사한 사안이면 하나의 청문 절차에서 같이 다루는 게 효율적이겠죠. 예를 들어서 인천시장이 인천시의 구역 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A라는 업자에게도 성서에게 술 팔았다는 이유로 술집업자에게 영업정지, B라는 업자도 또 성서에게 술 팔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이렇게 해서 유사한 건이 몇 건이 있어. 그럼 어떻게 돼? 하나의 청문 절차에서 같이 다루는 것이 효율적이겠죠. 응? 그런 게 병합한다는 말이에요. 여러 개 사안을 같이 모아서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다. 그죠? 또는 복잡한 사안이면 쪼개서 분리를 해서 또 청문을 진행할 수도 있다. 응? 그냥 그 사실 자체. 그 다음에 증거조사에서도 1항이 중요합니다. 자, 청문 주제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특히 두 번째 줄 청문 주제는 뭣도 조사할 수 있어요. 당사자 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당사자 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청문 주제는 조사할 수 있다. 꼭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청문 조서, 청문 주제자의 의견서. 이거는 별로 논점은 없고 그냥 제목만으로 보면, 자, 청문 주제자는 청문을 마치면, 청문 절차를 마치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서류를 작성하게 돼 있어. 그죠? 청문 주제자의 의견서, 그리고 청문 진행 과정을 꼼꼼히 기록한 청문 조서, 이런 걸 다 작성하게 돼 있다는 거야. 응?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세요. 그러면 이걸 이제 작성해서 예를 들어 인천시 무슨 청문할 때 그 청문 주자로 선정된 자가 인천시장한테 이제 조서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면 최종적으로 인천시장이 그걸 참작을 해서 아까 최종 서문을 내보내는 거죠. 응? 자, 그럼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문회 종결이 있어요. 청문회 종결. 응? 거기도 시험에 연관된 게 있어요. 그죠? 1항은 너무 당연하지. 충분히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청문 마치는 거고, 이때 2항하고 3항을 비교합니다. 동그라미 2항, 3항. 자, 2항의 키워드 첫째 줄 끝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게 키워드. 응? 그러니까 청문 날짜에 어떻게 돼? 당사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안 해. 응?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질 않아. 그러면 결론 뭐 할 수 있어? 다시 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 안 주고 그냥 종결, 청문 끝낼 수 있단 말이야. 응?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안 하면 그냥 끝내버릴 수 있다는 얘기고. 응? 그러면 3항은 이거 청문하는 날짜에 출석을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 그러면 그냥 청문을 끝내면 안 되고 어떻게 돼? 다시 날짜를 잡아서 다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결론이 달라지는 핵심 이유는 출석을 안 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없었느냐 있느냐에 따라서, 그죠? 다르게 하게 돼 있다는 거. 2항, 3항 요거 비교. 예. 그 다음에 청문 결과의 반영. 아까 의견 진술하고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자, 뭐예요? 행정청은 청문 주제자가 작성한 의견서, 조서 이런 거 다 참작해서 최종 처분하되,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 제출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반영해야 된다. 그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반영해야 된다. 빗줄. 그 정도. 그 다음에 청문회 재개 한번 읽고 지나가세요. 일단은 청문 절차를 다 마쳤어. 그리고 이제 최종 처분하는 것만 남았는데 그 사이에 뭔가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어. 응?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 다시 청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청문 재개할 수도 있다. 응? 읽고 지나가도 돼요. 한번 읽는 거로 충분합니다. 응? 그 다음에 그 밑에 문서 열람 및 비밀 유지에 관련 조항이 있죠? 그죠? 문서 열람 복사 청구권에 초점이 있는 거야. 동그라미 1항. 당사자 등은 청문한다고 통지 있는 날부터 청문 끝날 때까지. 자, 그거 밑줄 쳐주세요. 청문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 끝날 때까지. 뭐야? 두 번째 줄. 그 자기한테 행하려는 처분과 관련된 공문서 열람 복사 요청할 수 있다. 응? 그러면 잘 보면 공문서 열람 복사 청구권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만 인정되는 거야? 청문 절차에서 청문한다고 통지받은 날부터 청문 끝날 때까지만 처분과 관련된 문서 열람 복사해달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고 있다는 거죠. 응?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 옆에 그 맨 밑에 뭐라고 써놨어? 우리가 의견 청취 절차 중에 청문 말고 뭐 있어? 의견 제출하고 공청회라는 절차가 있어. 의견 제출하고 공청회라는 절차에서는 이렇게 문서 열람 복사 신청권이 규정이 안 돼 있어요. 응? 아까 우리 행정절차법의 특징할 때 잠깐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러면 이 청문 절차에서 그 당사자 등이 문서 열람 복사 신청을 했어. 그럼 행정청은 어떻게 해야 돼? 원칙은 응해야 됩니다. 해줘야 되는 거야. 어떤 때만 거부할 수 있어? 어떤 때만? 응? 셋째 줄.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 제한된 경우. 응? 다른 법에서 그 문서 열람 복사 못하도록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에만 그 문서 열람 복사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거야. 그거 외에는 어떻게 돼? 거부할 수 없어. 응? 어떤 사유로만 거부할 수 있는 거야? 다른 법령에 의해서 공개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는 거야. 문서 열람 복사 신청에 대해서. 응? 예전에 어떤 출제자는 이거는 뭐야? 그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응? 공익을 위해 공개하지 않는 문서 열람 복사 신청 거부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청 거부할 수 있다? 맞아? 안 돼. 그 행정청 마음대로 공익상 필요하니까 안 돼. 이게 판단하는 거 거부 사유로 안 된단 말이야. 오직 법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공개에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는 거다 이겁니다. 응? 그래서 이 부분 그렇게 공부하면 돼.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가서 판례를 또 체크해 봅시다. 판례를 보면 자 1번 쭉 읽어 나갈까요? 자, 행정절차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구하거나 불이익한 권익을 제한하는 침해적인 처분할 경우 청문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로 청문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 이꼬로 의견 청취 안 할 수 있는 사유죠. 네 가지 있죠? 응? 네 가지 중에 세 번째 뭐야?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있을 때는 의견 청취 안 해도 되는데 그런지 여부는 판단하는 기준이 처분의 성질에 따라 비추어서 판단해야지 청문 통지서 반송 여부, 청문 통지 방법 등에 의해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일단은 이거는 읽은 정도로 괜찮아. 응? 핵심은 결론. 자, 그러면 뭐냐? 중요한 단어가 밑에서 넷째 줄.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통지서 반송. 그러니까 아까 청문한다고 통지서 원칙이 10일 전에 보내야 되지? 응? 근데 청문통지서 보냈는데 어떻게 돼? 반송되어 왔대. 그렇다고 행정청이 어떻게 해?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침해적 처분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된대? 그것만 갖고 반송되었다는 사실만 가지고 청문 실시하지 않고 불이익 처분한 건 위법이다. 또 하나 뭐 있어요? 그 옆에. 응? 상대방이 청문하는 날짜에 출석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응? 청문 실시하지 않고 불이익한 처분한 건 위법이다라는 결론이죠. 자, 그러니까 시험은 딱 그렇게 얘기해요.
청문 통지서 반송됐다는 이유, 청문하기로 한 날짜에 출석을 안 했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한 침해적 처분은 위법이다. 이게 핵심. 이렇게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자 2번 판례도 조금은 긴데 어떻게 돼요? 자 셋째 줄 볼까요? 뭐라고 돼 있어? 셋째 중간에 행정청이 당사자하고 사이에 도시계획 사업 시행과 관련된 협약을 체결하면서 법이 규정하고 있는 청문 실시 등 의견 청취 절차를 배제하는 조항을 두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밑줄 쳐주세요. 그러니까 행정청하고 행정기관하고 상대방하고 사이에 뭐야? 무슨 협약을 맺으면서 야 뭐 번거롭게 뭐 청문이니 뭐 이런 거 하냐? 그런 거 하지 말자 하고 그런 걸 안 거치기로 합의하는 조항을 두었대요. 응? 그랬다 하더라도 이거 뭐야? 그런 이유로 불이익 처분하면서 청문 실시해야 되는 건데 안 해도 되는 예외 사유로 인정해 준대 안 해준대? 안 해준다는 겁니다. 응? 청문 안 해도 되는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불필요하냐 이 성질을 가지고 따질 문제지 상대방하고 협약으로 정해서 의견 청취 같은 거 안 하기로 했다는 이유로 절차법이 정한 행정절차법이 정한 의견 청취 안 해도 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다. 응? 그래서 결국 지금 밑줄 친 부분하고 끝에 가면 어떻게 돼? 마지막 그러한 내용의 협약이 체결됐다 하여 뭐야?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다. 청문 실시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정리하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했죠? 그 다음에 4번 판례는 뭐 밑줄도 쳐놨는데 자, 뭐 다 공통된 건데 밑줄 친 거 보면 어떻게 돼요? 침해적 처분을 행정기관이 하고자 할 때 그 처분의 근거법에서 청문 실시하도록 되고 법에서 청문하라고 그래 청문을 해야 되는 거지. 청문을 실시해야 되고 응?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상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청문을 반드시 실시해야 되고 그러한 실시해야 되는 청문을 안 하고 침해적 처분했다면 위법이고 여기서는 위법 정도 뭐로 본다는데 포인트가 있는 거야.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응? 자, 요 문장에서는 취소 사유라는 단어에 포인트를 두세요. 응? 그거 틀리게 되면 무효로 말합니다. 무효까지는 아니고 절차를 제대로 안 지키고 한 조치는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취소될 때까지 일단은 효력이 있는 거야. 응? 취소 사유로 본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갑니다. 의견 청취 절차 중에 이번에는 뭐야? 공청회. 사실 공청회는 지금 한 페이지나 써놨지만 별로 시험에 쓰일 부분이 많지 않아요. 응? 자, 이번 지난 22일 날 시험에도 공청회에 대해서 한 줄 나왔어. 자, 우선 의의였는데 의의 공청회라 하면서 정의했어요. 일반 상식대로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공청회란 행정청이 공개 토론을 통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다. 뭐 이렇게 써놨어요. 별거 없죠? 다만 지금 우리 행정절차법에서 말하는 공청회란 이런 걸 말하고 이러한 공청회는 행정절차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여기에 시작머리가 어떻게 돼? 행정절차법이 말하는 공청회는 행정청이 개최하는 공청회에 해당된다는 거죠. 행정청이 개최하는 공청회만 행정절차법에서 말하는 공청회고 행정절차법을 적용받는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오른쪽에 판례 찾아봐. 자, 행정청이 개최하는 공청회만 뭘 적용받아? 행정절차법이 정한 공청회에 관한 절차를 적용받는 거고 행정청이 개최하지 않는 공청회는 행정절차법이 정한 공청회 절차를 지킬 의무가 없다는 얘기죠. 응? 그런 결과 구체적으로 셋째 줄 무슨 단체 이름 나와. 뭐라고 나와요? 무슨 추모공원 건립추진협의회. 응? 추모공원이 말이 추모공원이 사실 납골당이야. 납골당이라는 용어 쓰지 않기로 또 요새 한 것 같더라고요. 추모공원 건립. 그 지역 사람들 난리 나서 우리 동네 근처에 바로 뭐야 납골당 소위 더 나쁘게 보면 공동묘지 생기는 거랑 비슷한 거지. 응? 주민들 반발 이런 거에서 이게 이제 주민들 의견도 반영하기 위해서 거기 보면 두 번째 줄에 뭐야?
응? 뭐 낙골당, 묘지공원, 화장장 건립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그다음에 무슨 뭐 비영리 단체, 그다음에 일반 기업, 그죠? 이런 거에다 공동으로 모여가지고 협의회를 하나 만들었고, 여기서 의논을 해서 뭐 지역 주민들의 뭐 피해 뭐 이런 걸 방지하는 대책하고 뭐 해서 이렇게 해서 추진하자 뭐 이런 걸 의논하는 데인가 봐, 그죠? 근데 여기서 추모공원 건립 추진위원회가 공청회를 개최했는데, 응? 행정 절차법이 정한 절차를 안 지키고 했다. 이거 위법이냐? 위법 아니다. 왜? 여기서 추모공원 건립 추진위원회는 행정청이 아니야. 서울시도 참여를 하고 있지만 민간도 참여하고 해서 뭐야? 공동협의체로 만든 것뿐이지 이 자체가 추모공원 건립 추진위원회 행정청이 아니니까 행정 절차법상의 공청회 절차를 안 지켜도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옆으로. 네. 자, 개최 사유 있는데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시험에 거의 안 쓰니까. 뭐 법에서 공청회 하라고 돼 있다면 행정이 필요하면 공청회 열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가요. 자, 개최 알림의 숫자 중요해요. 자, 행정청이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응? 며칠 전까지 널리 알려야 된대요. 14일 전까지. 오 숫자. 여기서는 고개 포인트 숫자. 개최 14일 전까지 널리 알려야 된다. 어젠가 그젠가 뉴스 나오니까 지금 우리 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서 우리 미국하고 무슨 그 FTA 협정 맺은 거 있어. 자유무역 협정. 이거 지금 개정 요구해가지고 그 이제 개정에 응할 것이냐 뭐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안을 공청회 연다고 라디오 방송에서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공청회 날짜를 뭐 조만간 확정 짓고 뭐 미리 알리는 거지, 공청회 개최에 대해서. 자, 어쨌든 그 다음에 전자공청회 되게 중요합니다. 이번 시험에도 이거 내지. 전자공청회. 전자공청회라는 게 소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여는 공청회입니다. 응?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 이꼬로 전자공청회라고 칭하는 건데, 자, 여기에 포인트는 전자공청회는 어느 때만 열게 돼 있어요? 실시할 수 있게 돼 있어? 응? 법 규정은 제38조에 따른 공청회와 병행해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병행해서만이야. 그럼 제38조에 따른 공청회라는 건 뭐라고 생각해? 우리가 공청회하면 일반적으로 강당 같은데 이런 데서, 그죠? 방청석이 있고 연단 있고, 연단에서 뭐 토론하고 또 방청석이 그런 거 생각하지? 그런 게 보통의 통상적인 공청회. 이런 공청회와 병행해서만 전자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응? 병행해서만이 중요 단어라 그랬어요? 그럼 맨날 문제 내는 게 뭐야? 이번 시험에서는 20일 하시면 옳게 내서 똑같이. 근데 자주 틀리게 내면 행정청은 아주 긴급한 경우에는 이 일반적인 공청회를 열지 않고 전자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아주 긴급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요. 아무리 긴급해도 절대로 안 돼요. 전자공청회는 일반적인 공청회와 병행해서만 하게 돼 있어요. 응? 그거 포인트. 그 다음에 공청회 주재자. 공청회도 이제 진행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재자 및 발표자 선정을 하는데, 이게 또 딱 한 번 무슨 공무원 시험에서 낸 적이 있었는데, 자, 1번 공청회 진행하는 주재자는 뭐 해당 분야 전문가 내지 경력 있는 자 중에서 행정청이 지명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고, 2항. 자, 요거 발표자, 이게 예전에 시험에 한번 쓰인 적이 있어. 공청회 발표자는 누구 중에서 선정하는 거야? 제일 먼저 신청자 중에서 선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신청자 중에서 선정하되, 만약에 신청자가 없다든지 아니면 이게 이제 공청회 보통 여는 거는 여러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일 거 아니야. 그런데 어느 한쪽 의견만 찬성하는 사람들만 신청자로 모여 있어. 그죠? 그럼 좀 다른 의견도 들어봐야 될 텐데, 그죠? 그럴 경우에는 행정청이 어떻게 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또 위촉을 하죠. 그런 사람들 해당 관련 분야 전문가라든지, 그죠? 뭐 이런 당사자 등 중에서 어떻게 돼요? 발표자를 선정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일단 첫째 줄, 신청자 중에서 선정하는 게 1차다. 1차적으로. 다만 신청자가 없거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련 당사자, 전문가, 경력자 중에서 지명 내지 위촉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서 예전에 이제 시험 뭐냐면 발표자는 일단
관련 당사자 중에서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이렇게 냈어.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그건 2차적 보충적으로. 그죠?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는 신청자 중에서 선정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런 걸 또 낸 적이 있었어. 응? 자, 그다음에 공청회 진행과 관련해서 뭐 특별한 거 없고 반영도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공청회는 뭐 논점이 별거 없어요. 그 정도. 자, 그다음에 403쪽에 공통 절차. 여기서 말하는 공통 절차는 뭐겠어요? 응? 여기서 말하는 공통 절차는 불이익 처분할 때나 이익 주는 처분할 때나 다 공통으로 적용되는 절차, 응? 따라야 되는 절차죠. 그래서 방금 1번 처분 기준의 설정 공표. 응? 여기서 처분 기준이란 예를 들면 건축 허가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럼 건축 허가 이 하는 기준. 응? 또 누군가 뭐 위반했다고 영업정지 같은 침입적 처분한다. 그러면 영업정지하는 무슨 세부 기준 이런 거를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어떻게 돼?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해서 공표해야 된다. 응? 법조문 그랬죠? 그냥 두 줄만.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 기준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정해서 공표해야 되고 이 공표했던 처분 기준을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두 줄만. 이게 원칙인데 다만 예외 어떻게 돼요? 뭐 건축 허가하거나 영업 정지시키거나 이런 처분하는 법 집행하는 기준을 미리 공표하는 것이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 또 공표를 하면 미리 공표를 하면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공표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당연한 얘기지만 뭐 시험에 가끔씩 이런 거 지문 써놓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칸에는 뭐 있어? 국민은 뭘 요청할 수 있어? 행정기관에. 야, 이 행정기관이 처분 기준 공표해놓은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구나. 응? 뭐 이렇게 하면 해석해달라, 설명해달라, 해석,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응? 또 행정청은 요구받으면 해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가볍게 읽고 지나가세요. 그래서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처분의 이유 제시라는 항목이 있어요. 응? 처분의 이유 제시 아주 중요. 아주 중요. 자, 그래서 이제 행정절차법 부분이 이 처분 절차 중심으로 돼 있고 뒤에 거 남아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좀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는데 자, 이 이유는 쉬는 시간을 갖고 진행하도록 합시다. 응? 네.